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고 우려하신 대로 국진당의 최종 대선 후보는 윤석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제 국진당의 분위기를 보면은 약간 초상 분위기야. 아니,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뭔가 기뻐하고 뭐가 이게 피날레가 빵빵빵빵 터져야 되는데 그 당선된 순간부터 갑자기 침묵이 흘러요. 여러분 보시면 다 조용히 하고 있어요. 심지어 당대표마저도 하루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서 2030들이 막 나간다, 탈당한다는 게 이제 기사가 나오고 이게 심상치 않으니까 이제 윤석열과 이준석이 만나는 그림을 뉴스에서 보여줘서 이제 그 탈당 러쉬를 이제 막아보려고 언론 플레이한 거 빼놓고는 다들 지금 조용하고 있거든요. 민심과 당심이 괴리된 결과가 나왔으니 대놓고 좋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조직의 힘이 가동된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불복이 되는 거니까 민주당한테 맨날 원팀이 깨졌네 뭐 안 해가지고 걔네들이 계속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척없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말도 못하고 지금 다 속 끙끙 앓으면서 다 침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과연 봉합이 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국진당이 물론 조직의 승리이긴 했지만은 이 조직을 동원해서 윤석열을 그것도 정치 인물한테 4개월밖에 안 된 사정기관의 수장이었던 이 검찰총장을 마치 하나회나 같은 군인을 갖다가 이 대선 후보 뽑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 이 짓을 지금 저 당의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나 지지자들이 60, 70대의 그 노년층들이 이뤄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국진당에 대해서 한없는 절망을 하고요. 저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혹성 탈출에 유인원들한테 지배당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언어를 잊어버리고 유인원들한테 지배를 당한다고 해야 되나? 진짜 딱 혹설탕주 생각이 나는 거야. 인간과 유인원의 경계가 이제 모호해졌어. 저 당은 지지자들 자체가 저 정치 세력이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지성과 정의감과 철학과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누군가를 패주고 누군가를 도륙해주면은 좋은 거야. 걔가 도리도리를 하든 쩍벌을 하든 왕자를 새기든 그 어떤 비리가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지자들 수준이 저 수준이다 보니 결국은 이 지경까지 된 거지. 거기에 2030들은 진짜 절망하면서 이제 탈당을 하고 진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비명을 지르고 있는 2030을 보면서 국진당이 그나마 발견한 일말의 희망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정도를 볼 수 있는 2030을 떠나가게 한 민주당의 이 패미들은 진짜 반성해야 된다. 조직을 동원해서도 홍준표를 6%밖에 이기지 못했다라는 이 사실이 제가 볼 때는 윤석열한테 굉장히 뼈아프게 남을 것 같아요. 홍준표한테 의원 몇 명 없었잖아요. 그 몇 명이 없었는데 그 민심을 가지고 윤석열과 이 정도까지 붙어들 수 있었다라는 거, 뒷심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건 저 홍준표의 어떤 다시 한 번의 명불허전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고,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현주를 한 2주 정도만 빨리 데리고 와가지고 풀가동을 시켰다면, 아니면 국진당의 이 경선이 이번 주가 아니라 최소한 2주 정도 뒤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홍준표가 충분히, 혹은 일주일 정도라도 제가 볼 때 홍준표가 충분히 엎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홍준표한테 없었던 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현주 같은 사람을 너무 늦게 데리고 온 거. 그게 제가 볼 때는 정말 뼈아픈, 홍준표한테는 굉장히 가슴에 아픈 상처가 될 것 같다. 참에 후회, 회한으로 남을 것 같아요. 홍준표한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싸움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윤석열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홍준표보다 낫죠. 왜냐? 홍준표와 이재명이 붙게 되면은 그냥 진보와 보수, 구닥다리 보수와 나이롱모의 어떤 싸움처럼 마치 그냥 5년, 4년에 한 번 있는 정치 이벤트가 되지만은 윤석열이 될 경우에는 우리의 이 세대는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세대와 시대와 세력 간의 전쟁을 벌여야 돼요.
윤석열이 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구테타의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1980년대, 70년대로 우리는 백투더 퓨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미래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세대는 전부를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총결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2030들에게 다시 한번 이 군인의 구테타, 검찰의 구테타 어떤 이것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각인시켜줄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한판승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진다라고 하면은 다시는 군인들이 구테타를 도입하지 못하듯이 검찰들의 정치 검찰들의 이제 시대가 끝나가는 또 원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시대를 건 저 전쟁에 돌입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 또 하나 되게 참 씁쓸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언론이 이 국힘당의 이 경선을 엄청 띄워주잖아요. 사상 최대의 사상 최대의 투표율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막상 민주당이랑 비교해보면은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윤석열을 뽑은 사람이 30만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10만은 뒤에 온 사람들이야. 그 표가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언론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은 진짜 이 언론이 타락했다라고 진짜 끝도 없구나.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김건희 띄우기 이제 채비에 나서고 있어요. 김건희 언제 공식 성상에 나타날까? 머리 자르고 등판 준비. 김건희 출연 요청 쏟아져. 김건희 깻잎머리 자르고 나온다. 지금까지 나온 김건희의 이 죄상이라든가 이 의혹, 실질 이 논문까지 이렇게 보면은 언론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이렇게 신비주의 전략으로 띄워주는 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의 지성이 있는 언론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여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모 혹은 영분이를 꿈꾼다라는 거 자체가 그것도 언론에 의해서 포장된다는 거 자체가 이게 진짜 너무나 괴기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심지어 이제는 김건희의 논문 검증, 이재명의 논문 검증해갖고 양비론으로 기사를 써내는 언론들이 진짜 심심치 않게 많아요, 여러분. 기사 찾아보시면. 지금 언론이 사실상 지금 이제 김건희와 윤석열의 이 대선, 이거 운동으로 뛰고 있는 거거든. 뉴스 매체는 결코 타락할 수 없는 공명정대한 존재가 아니라 진실과 아무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는 강한 욕구를 가진 영리 기업일 뿐이다. 딱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김혜경 이재명 기사 부인하고 김건희랑 딱 나왔을 때 엄청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김혜경 여사를 보면은 영부인의 포스가 보이거든. 아, 영부인감이구나라는 게 딱 보여요. 근데 제가 처음에 김건희를 청와대에서 딱 봤을 때 그때 사실은 김건희의 이미지가 우리 진영에서 되게 좋을 때고 막 새날이나 이런 데서 막 쓸데없이 김건희 막 띄워주고 미인이네 뭐네 거의 토 나오게 띄워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김건희를 봤을 때도 저 여자 때문에 참 윤석열이 앞으로 앞날이 힘들겠구나라는 걸 저는 소팡에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 둘이 부부 맞니? 그러니까 저는 점쟁이들이 김건희한테 왜 국모의 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반대의 상이거든? 정반대인데 오히려 저는 그 어르신들이 보거나 보편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딱 김혜경 여사는 FM이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너무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언론에 노출되는 순간 또 무슨 코미디들이 나올까.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사실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번 주에 이 김웅의 이 언론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되게 소름이 끼친다고 해야 되나? 차가움이 쫙 흐르는, 냉기가 쫙 흐른다고 해야 되나? 저 표정과 무표정에서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카메라 앞에서 또박또박 얘기를 합니다. 고발사주는
실체가 없는 거고 통화 녹취는 악마의 편집이고 그분은 윤석열이 아니고 저희를 어떻게 검찰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억지로 그걸 기억나게 해야 됩니까? 공수처 만들면은 결국은 윤석열을 탄압하는 기관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 예언대로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는 김웅이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에 대놓고 카메라 앞에서 그 마이크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그 뉴스에서 보면서 그냥 이건 정말 소름이 끼친다고 해야 되나? 저 사람 새끼 맞나? 저 사람이 맞나? 인간일 수 있는 거는 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은 영혼의 존재거든요. 내가 아무리 나를 부정하고 나의 죄를 부정하고 싶고, 누구 탓을 하고 싶어도 있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설마 카메라와 그 기자들 앞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한 말들, 기억할 수 없다는 말들이 편집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저런 인간들의 전성세가 시대가 된다라는 거, 진짜 끔찍한 일인 거예요. 제가 저는 김웅의 인터뷰를 보면서 참 느낀 게, 야, 저 사람은 영혼이 없구나. 그냥 거의 유체이탈 해리 증상 정도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국회의원을 하기에는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니로 보여요. 저 정도의 자기 부인을 하는 거 보면, 있는 대로. 저는 김웅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냥 뭘 느꼈냐면, 저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어떤 것도 가능한 사람이구나. 국회의원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어떤 것도 가능한, 영혼이 없으니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조건이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너 김웅을 김웅순으로 바꿔야 돼 라고 조건을 걸면 충분히 바꾸고도 남을 사람이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는 사람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키워냈는지 모르겠어. 한편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한, 그 어떤 영린도 가능한 부류의 저런 사람들을 다룬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악마가 와서 피리를 본다. 그 일본의 그 전후에 그 기득권층들이나 이 고위층들의 이 타락이나 방종과 이 범죄를 다룬 추리소설인데 정말 딱 김웅의 인터뷰를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악마가 와서 피리를 분다. 제정신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병원에 가보든가 빨리 공수처의 수사가 완결이 돼서 법의 치료를 받게 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